67세 여자의 첫사랑, 72세 남편의 반응.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아담한 2층 집에서 김민지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떴다. 67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소녀 같은 미소가 번졌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박준호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72세의 준호는 은퇴한 대학 교수로 늘 책과 함께하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민지는 부엌으로 내려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정원의 벚꽃나무에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고 새들의 지저귀미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다. 4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런 평화로운 아침은 수없이 많았지만 오늘따라 민지의 마음속에는 묘한 설렘이 일었다. 준호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늘 그렇듯 단정한 차림으로 식탁에 앉았다. 민지는 따뜻한 밥과 찌개를 내놓으며 남편의 얼굴을 살폈다. 준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였다. 오늘 미술관에 가기로 했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민지는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에 익숙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런 모습이 답답했지만 이제는 그저 그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지는 외출 준비를 했다. 옷장을 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골랐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그래도 단정한 모습이었다. 미술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민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많이 변했다. 그녀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다.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준호와 결혼했다. 당시 준호는 촉망받는 젊은 교수였고 민지의 부모님도 그를 마음에 들어했다. 연애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선을 보고 몇 번 만난 후 결혼을 결정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방식이었다. 미술관에 도착한 민지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다. 오늘 전시회는 봄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이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그림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며칠 전 받은 한 통의 편지가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편지는 강상훈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50년 전 민지가 대학생이었을 때 잠시 마음을 주고받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민지는 문학을 공부했다.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학교 앞 작은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민지의 부모님은 가난한 미술학도와의 교제를 반대했고 상우는 유학을 떠나야 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고 민지는 준호와 결혼했다. 그 후로 상훈의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 편지에서 상훈은 이번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한다고 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민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민지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전시장에 들어선 민지는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봄을 주제로 한 다양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꽃과 나무 새싹과 햇살을 그린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한 작품 앞에서 민지는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벚꽃이 만개한 대학 캠퍼스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 풍경은 너무나 익숙했다. 50년 전 그녀가 다녔던 대학의 봄 풍경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첫사랑의 기억이라는 제목과 함께 강상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민지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민지는 천천히 돌아섰다. 거기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상훈이었다. 상훈 씨.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5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차 한잔 할까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술관 카페에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잘 지내셨어요?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상훈 씨는요? 저도 결혼했었죠? 프랑스에서 만난 여자와요. 하지만 10년 전에 아내가 먼저 떠났어요. 아이들은 없었고요. 민지는 상훈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도 나름의 삶을 살아왔고 상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림은 계속 그리셨군요. 민지가 화제를 돌렸다. 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민지 씨는 글쓰기는 계속하셨나요?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만뒀어요.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빴거든요. 아쉽네요. 민지 씨는 글재주가 있었는데. 두 사람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1학교 축제 때 함께 연극을 했던 일봄날 캠퍼스를 거닐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때 왜 연락도 없이 떠나셨어요? 민지가 물었다. 상훈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 씨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민지 씨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유학 기회가 생겼고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부모님이 상훈을 찾아갔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았고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미술관 정원을 거닐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민지는 상훈과 나란히 걷는 것이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다. 비록 정열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45년을 함께한 동반자였다. 이제 와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생각해 볼게요. 민지는 그렇게만 대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며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상훈을 만난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었다. 그저 옛 친구를 만난 것뿐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한 것일까?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에는 푸짐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그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그냥 갑자기 갈비찜이 먹고 싶어서요. 준호는 더 묻지 않고 식사를 시작했다. 민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준호는 좋은 남편이었다.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었고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했다. 은퇴 후에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손자들을 돌봐주는 자상한 할아버지였다. 미술관은 어땠어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다. 민지는 깜짝 놀랐다. 준호가 그녀의 일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좋았어요. 봄 그림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다음에는 같이 가요. 나도 가끔은 문화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지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술관에 같이 가자고 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50년 전 그 젊은 청년의 모습과 오늘 만난 노인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리고 준호의 갑작스러운 관심도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부엌에 내려가니 준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툰 솜씨로 계란을 부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해줄게요. 어제 피곤했나 봐요. 민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이 준비한 아침을 먹었다. 계란은 조금 탔고 된장국은 싱거웠지만 그녀는 맛있게 먹었다. 준호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여보,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여행이나 갈까요? 제주도라도 다녀오면 어떨까 싶어서요. 민지는 또 한 번 놀랐다. 준호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집에서 책 읽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갑자기 왜요?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냥 우리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남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요. 민지는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어쩌면 준호도 나름대로 그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며칠 후 민지는 상훈에게서 또 편지를 받았다. 그는 다음 주에 작은 개인전을 연다고 했다. 그리고 민지가 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민지는 고민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날 저녁 민지는 준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준호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강상훈.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요? 대학 때 친구예요. 미술 전공했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군요. 당신이 좋아했던. 민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당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결혼 전에.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집안에서 반대해서 헤어졌다고.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45년 동안 준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우리는 결혼했고 잘 살아왔잖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개인전에 가보세요. 옛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을 거예요. 민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개인전이 열리는 날 민지는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고 옷도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그저 옛 친구를 만나는 것뿐인데. 갤러리는 작고 아담했다. 상훈의 그림 20여 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대부분 풍경화였지만 몇 점의 인물화도 있었다. 민지는 천천히 그림들을 둘러보았다. 상훈의 그림에는 따뜻함과 쓸쓸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오셨군요. 상훈이 다가왔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이 젊은 시절을 연상시켰다. 축하해요. 그림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민지 씨가 와줘서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함께 그림들을 둘러보았다. 상훈은 각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프랑스에서 그린 것들, 한국에 돌아와서 그린 것들, 그리고 최근에 그린 것들. 그의 인생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 그림 앞에서 민지는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젊은 여자의 뒷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벚꽃나무 아래 서 있었다. 이건 민지가 물었다. 기억으로 그린 거예요. 50년 전 봄날의 기억. 민지는 그림 속 여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상훈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저예요. 네, 우민지 씨예요. 제 기억 속의 민지 씨.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다. 과거와 현재가 그림 속에서 만나고 있었다. 갤러리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다. 봄날의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벤치에 앉은 그들은 석양을 바라보았다. 민지 씨, 상훈이 말했다.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상훈에게 마음이 끌렸다. 50년 전에 끝나지 못했던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제라도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민지는 상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흔들렸다. 67년의 인생에서 그녀는 한 번도 뜨거운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다. 준호와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열정적이지는 않았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준호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알 수 있었다. 준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림들이 아름다웠어요. 준호는 TV를 끄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어땠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많이 늙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45년을 함께한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이었다. 여보, 준호가 말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민지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나이에 각자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민지는 준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한다면 만나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민지는 눈물이 났다. 준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당신은요? 당신은 괜찮아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내 방식대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날 밤 민지는 많은 생각을 했다. 준호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다. 그리고 상훈에 대한 자신의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첫사랑의 추억인지 현재의 감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지는 상훈에게 전화를 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들은 한강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봄날의 한강은 아름다웠다.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민지와 상훈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생각해 봤어요. 민지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어요. 상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하지만 민지가 이어서 말했다. 친구로는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전시회도 같이 가고. 상훈은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민지는 문득 준호와 함께 유람선을 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45년 동안 한 번도 함께 타본 적이 없었다. 상훈 씨, 민지가 말했다. 우리가 만약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상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어쩌면 지금처럼 서로를 그리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사랑도 시들어가잖아요. 민지는 상훈의 말에 공감했다.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은 것인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준호에게 유람선을 타자고 제안했다. 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지만 좋다고 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한강 유람선에 올랐다. 봄날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다. 준호는 난간에 기대어 경치를 바라보았고 민지는 그런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민지가 말했다. 뭐가요? 그냥 모든 게요. 45년 동안 함께해줘서. 그리고 저를 이해해줘서. 준호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웠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강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강물이 아름다웠다. 여보, 민지가 말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여행 다녀요.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래요. 제주도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유럽도 가보고 싶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미술관들도 가보고. 민지는 놀랍게도 준호가 그녀의 취향을 알고 있다는 것에 감동했다. 무관심해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유람선에서 내린 두 사람은 강변을 걸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보였다. 민지와 준호도 손을 잡았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손을 잡은 것 같았다. 우리도 연애해요. 민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준호가 웃었다. 67살과 72살의 연애라니. 멋지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노부부의 모습이었다. 며칠 후 민지는 상훈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는 프랑스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고.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지 씨를 다시 만나서 좋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민지는 편지를 읽고 잠시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상훈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더 깊은 사랑이었다. 준호가 들어왔을 때 민지는 편지를 보여주었다. 준호는 편지를 읽고 민지를 안아주었다. 잘 됐네요. 그 사람도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여보, 민지가 말했다. 사랑해요.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45년 동안 민지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도 사랑해요. 늘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다. 봄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 후로 민지와 준호의 삶은 조금씩 변했다. 그들은 더 많이 대화했고 더 많이 함께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민지와 함께 미술관에 가기 시작했고 민지는 준호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회에 동행했다. 어느 날 민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50년 만에 잡은 펜이었다. 그녀가 쓴 것은 자신의 이야기였다. 67세에 찾은 첫사랑과 72세의 남편의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준호는 민지가 글 쓰는 것을 응원했다. 그는 조용히 차를 타주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었다. 민지는 남편의 배려에 감사하며 열심히 썼다. 몇 달 후 민지의 글은 작은 문학지에 실렸다. 67세 여자의 첫사랑 72세 남편의 반응이라는 제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감동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 상훈에게서도 소식이 왔다. 그는 프랑스에서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고 했다. 그리고 민지의 글을 읽었다고 했다. 그녀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민지는 상훈에게 답장을 썼다. 그녀도 그가 자신의 길을 찾은 것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준호와 함께 프랑스에 가서 그의 갤러리를 방문하겠다고 했다. 가을이 왔다. 민지와 준호는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갔다. 붉게 물든 산을 보며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도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프지 않았다. 가을에는 가을만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여보, 외춘호가 말했다. 우리 인생의 가을이 봄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민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길을 걸었다. 때로는 힘들어서 쉬기도 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정상까지 올랐다. 정상에서 바라본 경치는 장관이었다. 온 산이 불타는 것 같았다. 아름다워요. 민지가 감탄했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외춘호가 말했다. 민지는 웃었다. 72세의 남편이 하는 고백이 새삼스러우면서도 감동적이었다. 하산하는 길에 그들은 젊은 부부를 만났다. 아기를 업고 가는 모습이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도 저랬죠. 민지가 말했다. 그때는 정신없어서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젊을 때는 생활에 치여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는 날 민지와 준호는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쌓이는 눈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내년에는 유럽에 가요. 민지가 말했다. 좋아요. 파리도 가고 로마도 가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은 다 가봐요. 민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는 더 하얘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상훈 씨 갤러리도 들를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의 옛 친구니까. 나도 인사하고 싶어요. 민지는 남편의 너그러움에 감사했다. 준호는 정말 큰 사람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다. 67세의 나는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72세의 남편이 보여준 반응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고 배려했다. 그를 통해 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이해였다.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였다. 그리고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 봄이 다시 왔다. 민지와 준호는 약속대로 유럽 여행을 떠났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민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평생 꿈꿔왔던 곳에 마침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앞으로 더 많은 곳을 가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한. 상훈의 갤러리는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다.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상훈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 민지 씨 그리고 준호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와 상훈은 처음으로 악수를 나눴다. 두 남자는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다. 갤러리를 둘러본 후 세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다. 준호와 상훈은 예술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지는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상훈이 민지에게 말했다. 네,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훈은 민지에게 작은 그림 하나를 선물했다. 벚꽃이 그려진 작은 수채화였다. 우리의 봄을 기억하며 그렸어요.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하려고요. 민지는 그림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파리에서 로마로 베니스로 그들의 여행은 계속되었다. 민지와 준호는 손을 잡고 유럽의 거리를 걸었다. 관광객들이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다. 나이든 부부의 사랑이 젊은이들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다. 베니스의 곤돌라에서 준호는 민지에게 새로운 반지를 선물했다. 결혼 45주년 기념이었다. 처음 준 반지는 너무 초라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걸 주고 싶었어요. 민지는 반지를 끼며 눈물을 흘렸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화려한 반지는 아니었지만 준호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다. 사랑해요, 여보.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곤돌라는 베니스의 운하를 천천히 흘러갔다. 석양이 물들기 시작했고 도시는 황금빛으로 빛났다. 민지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았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민지는 계속 글을 썼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준호도 변했다. 은퇴 후 무료하게 지내던 그가 민지와 함께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노인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민지는 글쓰기를 가르쳤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한 할머니가 민지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첫사랑을 다시 만나고도 남편을 선택하셨다면서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요.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이지만 진짜 사랑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서로의 주름을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진짜예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의 말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민지는 70세가 되었고 준호는 75세가 되었다. 그들의 몸은 더 약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함께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손을 잡고 TV를 보았다. 어느 봄날 민지는 상훈의 부고를 받았다. 그가 파리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민지는 슬펐지만 평온했다. 상훈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다 갔을 것이다. 준호는 민지를 위로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고마워요. 당신이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상훈을 추모하며 정원에 벚꽃나무를 심었다. 봄마다 피는 벚꽃을 보며 그들은 지나간 시간과 사람들을 기억하기로 했다. 민지의 글은 책으로 출간되었다. 67세 여자의 첫사랑 72세 남편의 반응이라는 제목 그대로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민지와 준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북콘서트에서 한 젊은 여성이 물었다. 진정한 사랑의 비결이 뭔가요? 민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기다림이에요.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가 진짜 서로를 알게 된 건 최근이에요. 사랑도 와인처럼 시간이 지나야 깊어지는 것 같아요. 준호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해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두 노부부의 지혜로운 말에 모두가 감동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와 준호는 다시 한강변을 걸었다. 몇 년 전 그들이 새롭게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여보, 민지가 말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저와 결혼할 거예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사랑할 거예요. 45년을 기다리지 않고. 두 사람은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민지와 준호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아름다워요, 민지가 말했다.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웠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울 거예요. 준호는 아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67세와 72세에 시작된 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몇 년 후 민지는 두 번째 책을 썼다. 75세 여자와 80세 남자의 연애라는 제목이었다. 책에는 그들이 함께한 여행 이야기, 손자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어진다. 주름진 손을 잡고 느린 걸음으로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은 그렇게 했다. 민지와 준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사랑했다. 준호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민지는 2년 후에 따라갔다. 그들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다. 민지와 준호의 손자가 추도사를 읽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67세의 첫사랑을 다시 만난 할머니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72세의 할아버지. 그들은 나이 들어서야 진짜 사랑을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묘지에는 벚꽃나무가 심어졌다. 매년 봄이면 벚꽃이 만개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다. 마치 민지와 준호가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었다.